다음에 미생물이 반추동물에 제공하는 것 중에 섬유소와 헤미셀룰로스의 소화를 한다 했는데 어떤 거냐? 섬유소하고 헤미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셀룰라제가 전부 미생물이 만든 셀룰라제, 셀룰로스 분해 요소입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반추동물은 생초, 건초 또는 사일리지 같은 조사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을 먹고 소가 소화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생물 덕이지 소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 소인데 제공하는 것 중에 고급 단백질 제공입니다. 질소 흡수의 50%에서 80%는 미생물로부터 오는 것이 사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생물 효율을 개선하면 더 많은 미생물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발효 조건을 좋게 pH, 온도, 수분, 나름 사료 건초를 일정하게 잘 줘야 됩니다. 일일당 미생물 단백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 작은 미생물이 죽어서 3kg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생물가의 단백질 공급원인데, 높은 생물가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생체 내에서 소가 먹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백질을 말합니다. 주로 아미노산 패턴이 이제 반추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소가 필요로 한 아미노산을 자기 몸을 불살라서 소 있는데 제공하는 겁니다. 생물가가 높다는 것은 생체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 있는데 먹이를 준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 이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입 벌리고 항문 벌리고 있으면 그거는 먹어도 몸 밖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서 미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분해를 해주고 그게 위벽으로 가서 흡수 이용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료원으로서의 미생물, 박테리아와 프로토조아는 반추위에서 3위로 그리고 4위로 밀려가는데 4위의 pH가 2.5까지 떨어집니다. 사료를 섭취하고 나면 이때 내려간 미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시체를 이용하는 거죠. 산성 환경은 미생물을 죽인다. 위와 소장에서 다른 사료원료와 같이 소화 그리고 흡수된다. 아미노산과 약간의 에너지도 제공됩니다. 에너지는 주로 이제 지방이 비하의 미생물 세포벽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반추동물에게 제공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휘발성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서 소는 주로 쓰는데 이게 전부 미생물이 만드는 거죠. 소는 그 반추동물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을 하지 않거나 사양 관리를 잘못하면 마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낮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사료를 분해하고 배합사료를 분해해서 주로 휘발성 지방산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세포를 통해서 거기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게 10% 정도. 그 다음에 소화는 되는데 발효 안 되고 바이패스 돼서 사위로 가서 이용되는 단백질 에너지 소스가 한 20% 됩니다. 반추동물은 포도당을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포도당의 이용 능력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반추에서 많이 만들면 되는데 생겨 먹기를 진화되기를 그렇게 진화된 게 아닙니다.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면 마블링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 포도당을 바이패스 시키도록 가공을 해서 1위에서 분해 안 되고 4위로 가도록 해서 4위에서 흡수되도록 만들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여서 결국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그래서 마블링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써지고 있습니다. 만추인의 휘발성 지방산의 농도는 대략 50에서 125 마이크로몰 밀리리터당 이 정도의 그 휘발성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제공, 최고의 조건 하에서 반추동물의 요구량하고 일치되도록 만듭니다. 나야신과 같은 특수한 비타민 소량 공급이 처기에 이익을 준다. 실제 비타민 C 같은 것도 만듭니다. 비타민 합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육 조건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자기들 몸을 유지하고 필요한 만큼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비육을 촉진하고 지방 정구세포 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외부에서 반추위로 넣어주게 됩니다. 물론 바이패스 형태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미생물이 분해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의 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백혈병 문제 원인이 되는 니모신이라는 게 있는데, 성장, 번식 불량과 피모가 손실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와이 반추동물에는 발생되지만은 호주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니모신을 미생물이 분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호주 반추동물에서 호주 하와이에 있는 반추동물에 호주에서 반추동물이 위액을 퍼서 먹이면 이 니모신 독소가 없어지더라. 접종된 반추는 호주 반추동물에도 백혈병에 안전하다. 결국 미생물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는 공짜로 그냥 미생물의 도움만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생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살기 위한 도움을 줘야 공생관계죠. 반추동물이 미생물인데 제공하는 것은 뭐냐? 사는 집을 제공하고 미생물이 만들어낸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독소,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소를 주고 미생물이 있는데,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 수분, 온도, pH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첫 번째로 집, 확실한 온도 39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되는 미생물이 살기에 최적의 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 물속에서 자유유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위 내용물의 85%에서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먹이와 행태에 따라 18시간에서 96시간 동안 보장을 해줍니다. 배측급여 물소는 미생물의 반추 잔류 시간이 가장 길다. 그만큼 소화가 느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작은 풀만 골라 먹는 생지사슴이나 다이커 이런 것들은 미생물의 잔류 시간이 가장 짧다. 빨리빨리 내려보낸다. 반추동물이긴 하지만은 쓰레기 제거 어떻게 하느냐? 미생물이 만든 휘발성 지방산을 흡수를 안 하게 되면 미생물은 그 산에 의해 갖고 죽게 됩니다. 그걸 안 죽고 살 수 있도록 위벽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이용을 해버림으로써 계속적으로 산을 만들어내도 살아남을 수집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반추동물은 물론 이걸
그냥 밖에 버리는 게 아니고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전체 필요 에너지의 70%를 히발전 지방산 형태로 이용한다. 그 다음에 트림을 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인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트림을 안 해주면 이 압력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소화기의 불소화 잔류물 소화 안 되고 있는 찌꺼기하고 미생물 숫자가 너무 많으면 결국 자기들끼리 먹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를 낮추기 위해 통과시켜서 이 1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거의 3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반추위는 작은 입자는 분리하고 침전시키기 위해 혼합을 하고 계속 반추위는 이 여러 방면으로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원래 이용할 수 있는 기질은 가축이 섭취한 사료로부터 오지만은 그걸 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화해주는 역할은 미생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침이 분비되는데 침은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요소를 가지고 박테리아가 이용을 하면서 몸 단백질을 만들어서 번식에 이용하는 거죠.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데 불안정한 환경, 산소가 거의 없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반추위 내에 있는 미생물은 거의 현기성 미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반추위 벽이 기능적으로 현기성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pH를 6에서 7 정도로 안정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배합 사료를 많이 주게 되면 사료를 먹고 1시간 정도 있으면 pH가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가 분비하는 다액은 중조와 인산 버프를 함유하고 있고 하루에 다액을 50갈론까지 생산한다. 연속적으로 분비를 하고 섭취할 때하고 반추할 때, 되새김할 때는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되새김은 하루에 10 내지 12시간,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8시간 정도입니다. 조사료 입자도가 작아지면 되새김 필요성이 줄고 씹는 시간이 줄고 침 분비도 줄고 그리고 반추위 pH는 떨어진다. 이런 조건이 농사료 중심의 사용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 다액선에서 침이 분비되는데 조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하루에 150리터 정도까지 다액을 만들 수 있고 배합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40리터 정도의 다액을 분비합니다. 결국 위를 좋게 유지하려면 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다액이 충분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액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이리가 산성으로 기울어서 결국 미생물이 살 수 없고 그런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사료분해 소화가 안 되고 결국 소화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료를 많이 줄 때는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 체적 환경 중에 pH가 6.5가 아닌 5.7이면 미생물 합성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최대 섬유소 분해 박테리아 작용은 pH가 6.8 가까울 때 좋습니다. 그래야만 구조성 탄수화물 이용률은, 그렇지 않으면 그 구조성 탄수화물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최대 아밀로스 분해 박테리아 작용은 pH가 5.8 정도. 결국은 젖산 생산이 더 많아지고 아세트산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pH는 급격히 떨어지고 위는 산성으로 되고 가산증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농사료 선택 시 예하선 다액은 체중의 0.3%밖에 분비가 안 됩니다.